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지의 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합평충파의 합에 대해서 육합, 방합, 삼합, 그리고 암합 알아봤는데요. 이 지지의 모습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라 치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형이나 충, 그리고 서로 어떤 합, 그 다음에 원진, 귀문에 정말 복잡한 인간사가 이 지지에는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사주 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은 여러분들이 사주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감초 같은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감초면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지의 어떤 이 움직임, 기운을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먼저 이 충이라는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충은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 삼수변이 이제 붙게 됩니다. 이게 충. 그리고 이제 간지차라고 해서 약자로요. 이렇게 이수변만 해서 이렇게도 이제 씁니다. 뭐 요 삼수변이나 이수변이나 약자나 같은 충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이 충이라는 의미는요, 부딪히다, 뭐 충돌하다, 이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우리가 충돌할 때 충할 때는요, 이 한자가, 이 충자를 씁니다. 뭐 충격했다, 충격적이다, 충돌했다. 그런데 이 충은 원래 의미는요, 비우다입니다. 비울 충. 그 다음에 찌를 충. 물론 요 충에는 찌르다, 충돌하다, 부딪히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게 비울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합할충.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의미는 뭐냐? 충이라는 의미는 물론 부딪히고 서로 충돌해서 어떤 비슷한 힘끼리 변화와 변동을 이동, 그쵸?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거기에는요, 어떤 이 비워야 채운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이, 또 하나 이제 충은 좋지 않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합은 좋다, 충은 안 좋다. 물론 사람이 어떤 생각할 때 합이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가져올 수 있고, 부드럽고,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느낌이고, 충은 뭔가 떨어져 나가고 사고가 나고 변화 변동이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기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좋고 나쁘의 개념은 없습니다. 합이라고 무조건 좋고 충이라고 무조건 나쁘진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합은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얻거나, 사람과의 어떤 합은 서로 융화돼서 단결하는 어떤 그런 의미, 화합하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게 합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내가 조금 싫은 사람도 있고, 뭔가 좀 떨어져야 될, 인연을 끊어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합으로 묶여 있으면 정말 이 마음고생이 너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서를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합으로 묶여 있으면 이게 또 팔고 싶을 때 또 안 팔리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그 쓰임새를 본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합거,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합은 무조건 좋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접고, 그다음에 충은 무조건 나쁘다. 충이라는 것은 변화와 변동, 발전, 다이나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가 개선이 되고 발전되고 역사가 발전하려고 하면요, 개혁이라든가 변화, 변동, 그 다음에 혁신, 이런 어떤 충적인 요소,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인간사가 발전이 있고요. 재미도 있고 한 겁니다. 사주에 합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원국을 가지신 분들은요, 변화와 변동이나 인생이 다이나믹보다는 안정된 거, 그쵸? 보수적인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충이 좀 많이 들어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흉과 옳은 거, 그쵸? 흉과 기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고요. 승패를 규정 지으려고 하고, 뺏고 뺏기는, 그쵸? 왔다 갔다 하는 바쁜, 변화, 다이나믹, 어떤 이런, 그 다음에 도전, 이런 어떤 삶을 충이 사주에 많으신 분들은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부딪힌다, 깨진다, 찌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바람 있잖아요. 바람도 어떤 충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람은 바람 핀다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윈드, 기압이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흐름 이제 이렇게 갑니다. 기압이 낮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니죠,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게 움직임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바람,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 움직임 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제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어떤 그런 것도 충의 작용이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얻으려면요, 뭔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학문 자체가 우리 명리학이 음과 양의 학문이잖아요. 무조건 양이 좋다고 해서 바다만 들이면요, 배가 터지든지 또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하지 않으면 욕심되고 뚱뚱해지고 비만 오고 변비도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놓고 뭔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서도 작용을 한다. 그만큼 두 손에 뭔가를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요, 뭔가 하나를 내려놓고 해야 뭔가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충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 단순히 충돌한다, 뭐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의미로만 한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개념을 하나 조금 더 정립을 해야 될 것이, 천간은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천간은 생극자화다. 생극자와 운동을 한다. 지지는 지금 하고 있는 합, 충, 형, 파해를 한다. 뭐 합형충파해, 합충형파해, 그거나 또 이제 형충해합이라고도 하죠. 형충 해합. 합은 육합이나 뭐 삼합을 얘기하고, 회는 모일회로 해서 이걸 좀 방합을 보통 회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뭐 하시는데 큰 뭐 의미는 없어요. 그 뭐 삼합이든 방합이든 세 가지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는 게 회라고 저는 이제 그렇구나. 합은 육합 정도 이제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합충형파해 중에 지지의 어떤 지지는 이제 충을 한다. 지지만 충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만. 천간은 충의 기운을, 충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게 조금 맞지 않은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 대신 극입니다. 극. 이 극은 일단은 이게 이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이게 이제 극의 어떤 운동입니다. 근데 이 극도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유정한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극할 때나,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양이 음을 극할 수도 있고요, 음이 양을 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다고 하는 것은 양이 양을 극할 때 또는 음이 음을 극할 때를 얘기를 해요. 유정한 극은 어떤 게 있냐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갑하고 기가 이렇게 목극 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갑기 합으로 묶입니다. 근데 을목이 무토를 극하죠. 무토를 극하는 것은 합은 하지 않지만 목극토에서 유정하게 극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무정한 것은 극을 한다. 그러면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 그렇죠? 음은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 그래서 천간은요, 기운의 어떤 운동이라 순일합니다. 극하든지 생하든지, 그렇죠? 하지만 지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이라는 것은요, 누른다, 압박한다, 관리한다, 통제한다, 한다는 어떤 일방적인 힘이 강한 힘에서 약한, 그렇다고 이제 강한 게 약한 거를 극한다기보다는요, 어떤 그 운동의 순환에 있어서 금은 목을 극하고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다시 금은 목을 극하는 순환의 고리로 쓰였던 극인데, 둘의 관계는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극이기도 한데요, 지지로 내려오면 극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단은 천간에서는요,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경우는 있어도 간목이 경금을 극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혹시 또 이제 이게 완벽하게 간목이 강하다, 경금이 하나가 있고요, 주변에 간목이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이 또 인목이 이렇게 깔고 있다, 이런 모습, 만약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 갑이떡이 인목을 깔고 있다, 이런 사주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경금이 금극목, 금극목을 하지만 이것은 거의 힘이 없는 겁니다. 경금 자체가 인에 올라가 있으니 12운성으로는 절지면서 또 이 연월에 있는 이 간목이 뿌리를 또 얻고 있고 하는 모습이니까, 이럴 경우는 경금이 간목을 극하긴 하는데요, 그 힘이 너무 미약하고 되레 경금이 목한테 극을 당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경금이 간목을 누르고 압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음양 유정하냐 무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극이 어떤 그 모습이 달라지긴 하는데, 천간은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지지는 충을 합니다. 충이라는 것은 어떤 비슷한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이제 가미가 돼야 돼요. 자, 충은 극하고 추가되는 게 뭐냐면, 자, 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양은 양을 층하든지 음은 음을 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간으로 따지면 무정한 극이 현상이 극 플러스 운동성, 그 다음에 방향성이 정반대 이어야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간의 충은요, 우리가 써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목을 동쪽, 그렇죠? 화를 남쪽, 금을
서쪽, 수를 북쪽이라고 방향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간목이나 을목은 동쪽인 거는 우리가 맞습니다. 경금이나 신금은 서쪽인 게 맞고, 화는 남쪽이 맞고, 임수나 개수는 북쪽이 맞는데 그냥 대략적인 북쪽을 얘기를 합니다. 정북이 아니고 북북서가 아니고 그냥 북쪽이다 보니 정반대의 어떤 기운보다는 서로 반대의 어떤 성향이나 반대적인 기운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토는 중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나 강의를 보면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이 천간의 충도 어떤 분은 간무충, 그렇죠? 기계충. 그래서 무토나 기토를 또 충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선생님들 계신데, 그거는 정말 어떤 개념적으로 방향이 중앙인데 중앙의 토는 천간의 충에서도 빠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을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정도 요 4개의 정도만 이거 천간의 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이라는 대략적인 방위만 있기 때문에 그냥 천간은 그쵸? 예를 들면 병화, 그쵸? 병신일주인 어떤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봤을 때 이민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병, 임충, 인신, 충 한다고 해서 천충지충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요, 천극. 천간은 극하고 지충. 맞다. 그렇죠? 이 극은 이렇게 극할 극. 그걸 써서 천극지충이라고 용어를 여러분들 쓰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보면 이 정반대의 모양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 12지지를 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면 음양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음양을. 자, 우리가 인신사에는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인, 사, 신, 해. 양의 기운이고요. 자오 묘유는 음의 기운입니다. 진술 충미는 그 중에 진하고 술은요, 양의 기운입니다. 양. 그 다음에 축, 미는 음의 기운이다. 이랬을 때 보면, 그 다음에 방위를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묘가 정동입니다. 정동. 그렇죠? 서가 정서. 북이 자가 정북. 오가 정남. 자, 그래서 음과 그쵸? 음과 음이면서 방향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묘유충, 좌우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봄의 시작. 그러니까 임묘진 봄하고 신유술 금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하고 신하고, 그렇죠? 서로 방향으로 따지면 이것은 동북동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그렇죠? 이는. 그러면 남, 서, 서남서. 신은 방향적으로 서남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하고 신이 이렇게 또 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인도 양, 신도 양. 조건에 맞죠. 그리고 이제 사해충. 사하고 해도 방향으로 보면
요 사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이제 남동남. 약간 동쪽이면서 남남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남남동. 자, 해는 북북서. 방향의 반대면서 양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보면 진하고 술은 전부 다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진술이 서로 충을 한다. 방향으로 따지면 동남동, 동북동, 동동남. 그렇죠? 자, 이거는 서서북이라고 할까요? 서서북. 서쪽에 치우치지만 북쪽에도 약간 영향이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미가 또 충을 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끼리 충을 한다. 방향으로 남남서. 이거는 북북동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정확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좌우충, 그쵸? 묘유충, 인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써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간은 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천간의 충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개념 정리가 조금 덜 됐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간충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좀 다시 이렇게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충이 어떤 게 있냐 써보면 인신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충. 그 다음에 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그래서 6개니까 우리가 이걸 지지, 육충, 6개의 충이다. 천간 육합처럼 지지 육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 사해충은 요거는 생지 충이면서 역마 충이라는 11살적인 의미가 있고, 좌우충은 왕지의 충 하면서 이거 이제 좌우묘유는 도화니까 도화의 충. 이것은 이제 고지충. 그 다음에 이건 화계충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화계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억지로 외우려고 뭐 하시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입에 붙게 됩니다.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인신사해, 좌우묘유, 진술충미. 그래서 원래는 인사신해가 맞아요. 순서대로 하면. 그쵸? 그 다음에 묘오유자가 맞고, 그 다음에 진미술축이 맞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충을 동시에 같이 외워보자 해서 인신사해, 좌우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우리가 12지지를 또 이런 식으로 입에 붙여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지지를 입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방합에 의한, 계절에 의한 그런 모습이고, 또 인호술, 그렇죠?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 삼합으로도 입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충묘사, 미유해, 자인진, 오신술. 이거는 이제 격각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축인묘, 격각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쓰다 보니까 위에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해, 자하고 인이 격각, 인하고 진이 격각, 진하고 오가 격각, 오하고 신이 격각, 신하고 술이 격각, 축묘가 격각이고 묘사가 격각이고요, 사미가 격각이고 미유가 격각이고 유해가 격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놓으면 좋다. 이 방향도 이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이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나중에 12진살에 들어가면 뭐 기란 방향, 뭐 반한, 잠자리 할 때 머리를 두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반한살 방향입니다. 그럼 반한살이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 반한의 방향이 어디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쥐띠다. 쥐띠다. 신자진의 어떤 자잖아요. 그러면 반한살은 나의 어떤 앞, 그러니까 수의 앞이면 이게 금이거든요. 금. 그러면 사유축, 쥐띠한테, 원숭이띠한테, 용띠한테는 이 축 방향이 반한살 방향입니다. 그럼 반한살 방향이 어디야? 북북동, 축 방향이 북북동 방향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위도 알아야 되니까, 이 방위도 좀,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가, 다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익혀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공부할 거 별로 없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건방지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외워놓으면, 그쵸? 일단, 입에 붙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거나 잘 쓰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충의 의미가 이렇게 방향이 반대라는 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봐도 이게 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방합, 삼합 다 배웠잖아요. 방합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목의 방합이다. 자, 목은 인, 묘, 진. 그쵸? 목하고 대립되는 게 뭐가 있죠? 목하고 금이 대립되잖아요. 인묘진에 대립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 금이 반대되잖아요. 금의 반대 방향. 신, 유, 술. 그쵸? 그 다음에 화는 사, 오, 미. 이렇게 옆빛으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수는 해, 자, 축. 이것은 이제 방합. 삼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써보죠. 목의 삼합은 해, 묘, 미. 금의 삼합은 사, 유, 축. 화의 삼합은 인, 오, 술.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강의 다 외우고 있는데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번씩 쓰고 읽고를 반복을 하세요. 그게 귀찮다 그러면 제가 할 때 일부러 제가 이거를 다 써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냥 저랑 같이 입에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수의 삼합은 뭐죠? 그렇죠. 신, 자, 진. 그래서 방합이든 삼합이든 이렇게 구분을 해놔도 방합적인, 그래도 목과 금이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자오충, 충미충. 방합을 기준으로 이렇게 써봐도 목과 금이 서로 반대, 화와 수가 서로 동서의 반대, 북쪽과 남쪽의 반대죠. 기운 자체가. 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합도 목, 금의 반대 운동을 하니까 보면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와 수의 삼합도 인신충, 자오충, 진술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방향이 반대이기도 하면서 방합적인 요소나 삼합적인 요소가 이렇게 써보면 신기하게 이 충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 기운이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방합의 조건이 또는 양이 서로 무정하게 극하는 천간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방향과 운동성이 반대여야 된다고 했어요. 방향은 이거고 운동성은 뭐냐면 자, 운동성은 목은 일단은 시작하는 방향이잖아요. 시작해서 우리가 운동성을 봐도 인목이라는 것은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방향이죠. 뭔가 시작하고 발진하고 봄이 돼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올라가는 기운이면 신은 이제 그만 크고 성숙됐으니까 수렴하고 이렇게 하강하는 어떤 기운으로서의 모습이고, 자, 묘는 어떤 그런 올라가는 그 중점에 있는 어떤, 그쵸? 중심에 있는 기운이고, 유는 하강하는 중심에 있는 기운입니다. 그쵸? 진은 이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기운이고, 술 또한 하강을 해서 해수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반대적인 기운이 연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올라가서 이렇게 발산해서 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해수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삼양 삼음으로 봐도요. 다 똑같지만 이는 이렇게 삼양 삼음, 신도 삼양 삼음입니다. 하지만 자, 조금 지우고 인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이렇게 해서 점점 양이 채워져 가는 삼양, 삼음, 삼양의 모습이라면 요 신은요, 요 반대의 모습이죠. 이렇게 위에 양이 있고 음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채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양, 삼음은 같은데 그 위의 운동성이 달라요. 사해충 같은 경우도 사화는 육양입니다. 육양. 해수는 육음. 완전 정반대의 이 주역의 괴를 또 반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수나 이제 그래서 오화나 자수나 오화는 이 퍼져나가는 최상의 어떤 벌어진 기운, 자수는 완전 응축하고 있는 기운, 그쵸? 여기에서 퍼져나가는 응축하는 기운. 미토는 이제 사오미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약간 이제 퍼졌다가 약간 오그라드는 약간 그런 기운. 축은 완전히 응축했다가 인목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발산하는 기운. 그래서 오화에서 일음이 시생을 한다 합니다. 오화는 이렇게 오양 이름이죠. 오화는 이 오화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 한 20일경에 요게 이제 화재를 대변을 하고, 자수는 12월이거든요. 12월. 그래서 자수의 일양이 시생합니다. 그래서 오음 일양.
자, 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지, 하지는 6월 21일이나 22일경,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경인데, 하지는 가장 낮이 이제 길어졌다가 하지를 지나면서 점점 밤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때가 이제 하지를 지난 달이다. 그래서 그게 요 이름이 시생하는 의미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었다가 동지를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음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양이 조금씩 커지는 그 정점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량이 시생을 한다. 하지만 사화나 해수에서는 유금으로 어떤 이 퍼지고 시작하는데 그런 확 기세가 없으면 화의 기세나 수의 기세가 없으면요, 이거를 이제 확 퍼뜨리거나 확 수렴하는 기운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왕지가, 오하나 자수의 왕지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술충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쾌를 이제 따져보면 자, 진 같은 경우는 진은 자, 오양 이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술 같은 경우는 술 같은 경우는 일양 오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진은 이제 봄에 임묘진, 진은 양력 4월로서 이제 봄이 끝물로 되면서 사화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막 벌어져서 조금만 더 가면 유경이 되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 그쵸? 그러니까 진에서 사화로 넘어갈 때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운동성이나 쾌도 전부 다 반대입니다. 진은 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계절적인 속성이 있고요. 술은 이제 신유술의 수렴의 가을로 지나서 완전히 응축되는 겨울로 가는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하는 기운이니 서로 운동성도 다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그래서 이게 충이 운동성도 반대, 방향도 반대, 음은 양은 양,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이런 개념 속에 충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다. 물론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의 의미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생지끼리는 충, 생지와 생지의 충, 그렇죠? 왕지와 왕지의 충, 고지와 고지의 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과 극의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립하자 하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충하고 극의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 그래서 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갑과 을이 있긴 한데 갑이 을을 어떤 극하는 모습이지만, 충은요, 차이가 여러분들 갑목하고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금이 일방적으로 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임목이 되고요, 그렇죠? 또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신금이 되잖아요. 인신은 서로 충을 합니다. 충.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금극목을 하니 금은 별로 충격이 없고 임목이 훨씬 충격이 많지 않나요?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랬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생극제와의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천간은, 그래서 천간은 생극제화가 주의 운동이 되고, 지지는 합형충파이라는 겁니다. 지지는 그러면 합충이 아니라 합극형파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게 아니고 어떤 봄의 시작, 가을의 시작하는 기운이다 보니 서로 충하는데 또 약간의 어디가 더 많이 깨지는지는 지장간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동등한 50대 50kg, 50kg로 꽝 부딪힌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안에 누가 조금 더 내상을 입느냐 그걸 보려면 지장간을 봐야 돼요. 이는 무병갑이죠. 근데 지장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신은 무, 임경. 자, 이런 모습인데 보면 일단은 중기는 중기, 뭐 봉기는 봉기끼리 이렇게 보면 병화가 이제 임수한테 극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극 목을 또 하고 있죠. 경금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여기와 본기, 중기가 서로 안에 암장되어 있는 기운이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임목이 약간 당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 병화가 그쵸? 화극금을 또 해버립니다. 화극금을 하면서 이 토가 너 토극수를 또 이렇게 해버려요. 그쵸? 그러면서 목이 또 당할 수만 없다. 목국 토를 또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간의 세 글자는 서로 생극제화를 하진 않는다. 지장간에 있는 글자끼리는 같은 어떤 땅속에 묻혀있는 각각의 그쵸? 뭐 기운이니 7716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서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인데 다른 지장간의 어떤 글자와는 서로 이렇게 상호 극하거나 합하거나 생하거나 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극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수생목하는 기운도 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화극금도 하지만 목생화 아무튼 요런 어떤 생하고 극하는 모습이 복잡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서로 충을 한다. 그럼 동등하게 닫히고 동등하게 변화하고 하지만 조금 나눈다면 충격이 60 정도는 얘가 충격이 더 크고요. 신은 한 4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약간 그래도 신금이 긍긍목하는 기운은 조금 남아 있어서 어떤 피해율이 어디가 더 많이 피해를 받느냐, 임목이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충이라 동등한 어떤 세력이 꽝 부딪혀서 둘 다 깨지긴 합니다. 둘 다 깨지긴 하는데 어떤 그런 내부적인 누가 더 많이 깨졌냐를 뭐 굳이 따진다면 이런 모습이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극이라는 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극할 수도 있지만요. 지그시, 그쵸? 지그시 이렇게 압박하고 관리하고 못살게 굴고 통제하고 하는 모습은 극은 빠른 스피드로 탁 극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그쵸? 모습을 보통 극이라고 하니까 천간은 극, 지지는 충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충에 대해서 뭐 생지의 충, 그 다음에 왕지의 충, 고지의 충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충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